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0여 년 동안 제가 그동안 열심히 운동해왔고 저희 소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도록 해보겠는데요. 좀 같이 좀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일본은 지금 거함 어마어마하게 해군력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깡통 함대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항공모함이고 무슨 대항해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지금 한중일 3국의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현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바꾸어 나가기를 같이 희망합니다. 중국이 054A급 추가 대량 건조 신호탄이 된 이 054급을 31번째로 또 만듭니다. 원래 30척만 만들고 말기로 했는데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려 50척이나 하겠다는 겁니다. 7월 13일 날 광저우 황푸조선소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항해하러 나가는 것이죠. 이 054A급을 30척 만들려고 한 이 범용 호위함인데 이게 4,050톤급이에요. 우리 한국 해군의 광개토 대왕급보다 더 크고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약간 작은 그런 군함입니다. 이걸 무려 50척이나 만듭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그 군함이 바로 이겁니다. 지안카이 2 054A인데요. 만세 배수량 4,050톤, 최대 속도는 30노트인데 공격 능력은 YJ-83 대한미사일 8발을 싣고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200km, 우리 해성이나 하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YJ-12 초음속 미사일 마 3짜리 그리고 400km 날아가는 거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개토 대왕이나 또 지금 만들고 있는 대구급 호위함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방어 능력입니다. 대공 능력이 일단 HQ-16 미사일을 32발을 싣는데 이게 40km 사거리예요. 그리고 동시 교전 능력이 무려 12개입니다. 우리 한국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은 일루미네이터라고 해서 표적 마지막에 딱딱 표적을 찍어주는 표적 조사기가 있는데 그 표적 조사기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2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스함이죠. 세종대왕함 그건 3개입니다. 그런데 이건 4,000톤 호위함인데 일루미네이터가 무려 4개입니다. 여기 하나, 또 앞에 하나. 4개입니다. 그래서 동시 대응 능력이, 동시 교전 능력이 무려 12개입니다. 그 정도로 방공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우리 해군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길기 때문에 마치 미국의 ESSM처럼 그런 이 구역 방공이 가능한 그런 군함입니다. 이런 걸 50척을 만들죠. 자, 이 배는요, 중국 해군의 대항함대 건설 구상에 따라서 시범 건조된 054 지안카이 1을 개량해서 2008년부터 30척이 건조된 중형 호위함입니다. 균형 잡힌 성능과 낮은 건조 비용으로 대량 건조되었으며 30척 건조 종료 후에 개량형 20척 추가 건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해군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축함 전력은 중국판 주말트라고 하는 13,000톤짜리 지금 난창함 있죠. 그 난창이 8척 이상이 건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더 개량한 16,000톤짜리 그걸 또 058이라고 하는 그 군함을 또 4척 이상을 또 한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중국판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052D급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이지스함 지금 3척인데 앞으로 3척 돼서 6척 갈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지스함급의 그런 군함이 8척, 4척 이거 13,000톤, 16,000톤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 현재 한국 이지스처럼 그런 능력이 25척 이상 그리고 우리 한국의 충무공 이순신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게 052C 6척 그리고 052B 2척 052 2척 그리고 051B 6,100톤짜리 1척 그리고 냉전 시절 끝나고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소브로멘니급입니다. 중국은 항저우라고 하는데 그거 8,480톤짜리인데 이걸 최신 개량했어요. 최근에. 그렇게 해서 그 항저우급 그리고 호위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054A급 4,050톤 이거 50척 이렇게 해서 중국은 4,000톤 이상의 대양작전이 가능하고 방공 능력을 가졌고 이런 군함만 100척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1,500톤짜리 초계함 이게 이제 연안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미사일 다 들어갑니다. 이게 100척 70척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군함이 함이라는 이름을 붙은 군함만 해도 200척 이거 미국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톤 이상 되면 함, 500톤 이하는 정, 이렇게 불러서 그걸 토탈 함정이라고 하는데, 함이라고 붙은 이름이 달린 그 군함만 해도 200척. 그런데 예단작전하는 이 056 빼도 100척. 어마어마한 그런 군함이 됩니다. 과거 거함거포 시절, 이 거함거포 시절에 해군력을 톤수로 따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학자들은 뭐 일본이 몇 톤, 중국이 몇 톤, 한국은 몇 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1967년 에일러트 쇼크 있죠? 이스라엘의 2,500톤급 호위함 에일러트함을 이집트의 코마급 60톤짜리 고속정이 미사일을 쏴서 격침시켜버렸어요. 한 방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전부 미사일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가 몇 척이냐가 중요하지, 토탈 그 함대의 그 나라 국가의 군함 톤수가 몇 톤이냐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들의 성능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능이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군함보다 못하지 않다.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낫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무려 100척입니다. 일본은 그럼 어떨까요? 이게 지금 보기에도 딱 봐도 뭐 잘생겼죠. 모가미급 호위함이라고 일본의 로우급입니다. 로우급. 스펙을 보면 만재 배수량 5,500톤이고 그리고 공격 능력은 대한미사일 타입 17이죠. 400km 날아가는 거. 이거 8발. 방어 능력은 이 마크 41 수직 발사관 16개를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ESSM 함대공 미사일 32발. 아까 중국 HQ-16하고 비슷한 거예요. 40km짜리.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스락 대잠 미사일 집어넣고 앞으로 더 마크 41 16셀을 더 추가해가지고 030 개형이라고 카이 개량형 해서 150km 날아가는 함대공 미사일 추가로 16발을 더 집어넣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가미급은 일본 해상자위대, 그 중에서도 호위대군, 지방대 나눠져 있는데 지방대에 있는 아주 허접한 군함들이 있어요. 아부쿠마급. 이런 걸 대체하고 하는 로우급으로 쓰기 위해서 5,500톤짜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훨씬 나은 성능을 22척이나 만듭니다. 이게 어떤 거냐? 기존 46척 호위함 상수를 54척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22척이 대량 건조되는 해상자위대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입니다. 지방대의 하츠유키, 아부쿠마급을 대체하며 2성급 전투함이지만 유럽 강대국의 주력 전투함급을 능가하는 전투 능력을 보유해서 해상자위대 질적, 양적 팽창을 주도한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우급조차도 저런 최신 방공함으로 일본은 하다 보니까 일본의 앞으로의 함대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이즈모급 항공모함 2척이 가죠. 그리고 휴가급 헬기 항모죠. 그 2척이 가죠. 그리고 33DD 8,000톤급 국산 전투함을 만드는데 수량 미상입니다. 아마 8척 이상으로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사기리급과 무라사메를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야급 1,500톤 이지삼입니다. 그리고 아타고급 10,000톤입니다. 2척 이지삼입니다. 공고급 9,500톤짜리 4척 이지삼입니다. 그리고 일본 독자적으로 이 이지삼들이 탄도탄을 요격할 때 동시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대 방공함으로 만든 게 아사히 그리고 아키즈키입니다. 당연히 방공 능력이 아주 좋겠죠. 그게 2척과 4척입니다. 여기에는 ESSM 그리고 030 미사일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모가미하고 똑같죠. 그리고 현재 일본의 주력 전투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다카나미급과 무라사미급인데 이게 우리 충무공 이순신하고 능력이 비슷하거나 좀 낮죠. 그런 전투함이 14척. 그리고 앞으로 구형 전투함들, 그리고 로우급을 전부 다 모가미급 22척으로 다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54척 체제로 갑니다. 중국은 함이라고 이름 붙은 것 200척, 그 중에서 대항작전 가능한 게 100척, 일본은 대항작전 가능한 최신 방공함들이 54척.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주변국 위협에 맞서서 기동함대사령부 그리고 항공사령부를 창설하면서 덩치를 키우려는 대한민국 해군이죠.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해군이 오는 2026년까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한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2에서 2026 국방중기 계획에 따르면 해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현행 4함대 기능사령부, 사전단, 사해병예단 체제를 2026년까지 6함대
기능사령부 2전단 4해병여단 체제로 바꾼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해군 7기동전단을 기동함대 사령부로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각각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 말이 뭔 말이냐? 주변국들의 해군력이 저렇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군력은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전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과는 지금 이지 획정 문제, 앞으로 또 이어도 문제, 그리고 일본과는 독도 문제, 그리고 지금 칠광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해상에서의 분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해상 수송로를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또 그리고 제조업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유류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난방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으로부터 원유가 들어오는 이 해상 수송로를 우리 독자적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군력은 북한만을 상대로 전력을 짠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해군이 그런 해상 수송로 보호, 또 북한의 탄도탄 위협 이런 것들이 더 짐증되고 있으니까 기동함대 사령부를 만들어서 북한의 탄도탄 위협, 해상 수송로 보호 이런 것들에 대응하자라는 겁니다. 또 북한의 탄도탄 위협이 강화되고 북한이 SLBM 만들고 하니까 당연히 잠수함 찾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공전력, 초계기 이런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항공사령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함대 기능사령부 그리고 4개의 전단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1함대, 2함대, 3함대가 있죠. 동해를 관장하는 1함대, 그리고 서해를 관장하는 2함대, 그리고 남해를 관장하는 3함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잠수함 함대 해서 잠수함대에서 4개 함대가 있죠. 그리고 4개 전단은 뭐냐? 상륙함들로 대부분 꾸려져 있는 제5 성분 전단,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기동작전을 하고 있는 중대형 구축함들로 이루어진 제7 기동전단, 그리고 또 훈련도 해야 되죠. 그래서 훈련함들로 꾸려진 제8 훈련전단, 그리고 특수전 전단, UDT, SSU 소속되어 있는 특수전 전단, 이렇게 4개 전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상륙함들로 이루어진 5성분 전단 그대로 놔두고 특수전 전단 그대로 놔두고 이 6전단 항공전력입니다. 이걸 함대로 만들겠다. 사령부로 만들겠다. 즉 지금 준장급을 소장급 투스타로 만들겠다. 또 7전단 이걸 지금 현재 7전단 아래 71전대, 72전대 2개 전대가 있는데 73전대를 만들고 또 이걸 전부 다 전단으로 앞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걸 함대로 가겠다. 왜? 주변국들이 저러니까. 또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 전력이 주변국을 억제할 수 있냐? 항공모함이라고는 경항모를 하겠다고 하죠. 말이 안 됩니다. 경항모 전투 능력이 자기 큰 F-35B 탑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북한을 타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벙커버스터 사용할 수 없지요. 그리고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작전하고 있지만 돌아가면 바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F-35B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스키토 그리고 빅센 이런 이 무인 전투기를 만들어서 퀸 엘리자베스를 사용하겠다. 즉 F-35B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F-35B 지금 대당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량 줄이니까 앞으로 대당 4천억 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군함한척 값입니다.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고정익 조기경보기 탑재가 안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이 해상 방공 임무 해나갈 수 없죠. 이런 제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호위함 대구급 앞으로 이 대구급 배치 3 이런 거 한다는데 이게 작죠. 아까 보셨듯이 이 한국형 호위함이라고 우리가 만드는 인천급 대구급 이런 것들의 덩치는 2,500톤, 2,600톤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4,050톤, 일본은 5,500톤 이런 것들로 채워나갑니다. 중국은 그런 걸 50척, 일본은 그런 걸 22척, 우리는 이런 걸 20척인데 우리는 2,500톤. 중국의 초기함 100척짜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전력은 너무나 처진다. 그런데 그나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전력도 전력이지만 인력입니다. 이런 인력이라도 이런 전력이라도 운용할 인력이라도 있냐? 그래서 유령 함대, 깡통 함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도 태울 사람이 없어요. 한국 해군에는. 자, 국방개혁이 추진되면서 건함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원 증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 육상 근무 인원을 최대한 쥐어짜 함정에 보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해군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이 정부에서는 뭐 군 관련해서 어떠한 자문도 못 하고 있지만 과거 정부 때는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해군본부 정원 개선 분과 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해군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원들 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 제가 그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이거 계룡대입니다. 계룡대인데 뭐가 중간에 뭐 줄이 한 줄 있죠. 이게 뭐냐? 계룡대가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팔각형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층이 해군본부예요. 3층이. 그런데 야간에 계룡대를 가보면 이런 식으로 3층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3층에만. 멀리서 보면 마치 UFO 같아요. 왜 3층에만 불이 켜져 있냐? 육군하고 공군은 일을 안 하냐? 아닙니다. 육군하고 공군은 이렇게 야간 체라 작업 또는 12시까지 근무를 안 해도 될 만큼 인력이 되는데 해군본부는 인력이 없어요. 3명이 할 일을 2명이서 하고 2명이서 할 일을 1명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최악으로 3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을 많이 해야 되죠. 항상 전화하면 밤 12시 됐는데 아직도 사무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해군들은. 그래서 그 정도로 해군은 일을 많이 한다. 왜? 인력이 없으니까. 현재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UFO. 이게 지금 해군본부의 별명입니다. 지난 10년간 3,700명을 쥐어짰습니다. 해군은 정말 피눈물 나죠.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해군 정원은 해병대 28,800명을 제외하면 현재 41,000명 수준이다. 장교 6,000명, 준 부사관 18,000명, 병 17,000명이다. 해군의 정원은 1999년에서 2015년 국방기본정책서 수립 당시에 해군 정원 53,000명 증원 계획에 따라서 986명이 육군에서 해군으로 전군했다. 2005년 해군 정원이 41,610명까지 늘어났지만 2007년 국방계획에 의해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군 정원은 610명이 다시 줄어서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었다. 해군은 지난 10년 동안 함정 전력 증강과 항공작전 임무 확대, 7기동전단, 잠수함 사령부, 제주기지 전대, 창설 등으로 3,700여 명의 병력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이를 자체 해결했다. 99년도부터 2015년까지 해군 정원을 지금 현재 41,000명인데 그걸 53,00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이 섰었어요. 그걸 노무현 시대 때 그냥 백지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41,000명으로 도라미 탑을 돼버렸는데 그 사이에 그 노무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해군에 7전단 생겼죠. 7기동전단. 충무공 이순신함, 세종대왕함 이런 거 만들면서 7기동전단 생겼어요. 그러면 전단장 생기면 전단참모 생기죠. 또 71전대, 72전대 전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육군도 연대장 밑에 또 참모들 있죠. 또 만들어야 되죠. 또 7전단이 주둔하는 제주기지 만들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그러면은 그 기지를 지키는 기지방어전대 있어야 되죠. 또 관리전대 있어야 되죠. 관리부대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걸 인원을 더 보내준 적은 없고 자체 해결했다. 그래서 3명이 하는 거 2명이 해, 2명이 하는 거 1명이 해, 3명이 하는 거 이제는 1명이 해. 이런 식으로 짜내가지고 이 3,700명을 그동안 맞춰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커집니다. 지금 현재 기존 부대 구조가 이렇는데 앞으로 여기에다가 제2해군작전사령부를 더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인력이 부족하니까 상근 예비역이나 비상근 예비역 또 이런 것들 또 이 전쟁이 나면은 징발하는 배들 있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예비전력 관리전대를 또 창설합니다. 그리고 작전부대는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확대 개편하고 항공전단 6전단을 항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죠. 그리고 특수전전단 UDT, SSU 이걸 또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잠수함 사령부 지금 삼천동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 이런 거 더 들어오니까 당연히 확대되죠. 잠수함 한 척에 50명씩 들어가는데 배는 자꾸 나옵니다. 그리고 퇴역은 안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척 들어올 때마다 50명, 한 척 들어올 때마다 50명.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데 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서. 누가 합니까? 육상에 있는 이런 본부, 사령부 이런 곳은 군무원을 채용하면 돼요. 그러나 전투 함정에는 군무원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전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에는 반드시 군인을 태워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 전력이 현재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래 전력은 기존에 없었던 항공모함 생기죠. 항공모함만 하더라도
1200명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항공요원 빼고 그냥 함정요원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항공모함이 없던 시절에도 모자란다 그랬는데 갑자기 항공모함 만들자라고 하면 이 인원들 다 어디서 충당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혀 없었던 군함들 강화도급 이제 우리가 큰 잠수함들 앞으로 장보고 3 배치 2, 3가 가면은 4,000톤, 5,000톤짜리 잠수함이 들어오니까 이 대형 잠수함을 구조하기 위한 잠수함 구조함 강화도급 이런 거 들어옵니다. 자, 이런 것들 없던 것들 막 생깁니다. 그러면 그 함정에 태울 수 있는 군인들이 있어야 되죠. 그거 어떡하냐? 없는데. 육군도 정말 어렵죠. 그러나 육군은 수십만 되니까 뭐 한 100명 어떻게 한번 만들어봐.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4만 1,000명인데 어디서 100명을 만듭니까? 잠수함 한 척 들어오면 어디서 50명을 만듭니까? 만들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짜고 짜내도 더 짜서 나올 국물조차도 이제는 없는 겁니다. 탈수기에 탈탈 다 돌린 겁니다. 이제는 눈물밖에 나올 데가 없어요. 해군 인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 3천 명이 할 일을 4만 1,000명으로 하니까 기러기 생활이 일상화됐죠. 자, 해군 함정은 구조상 장교, 부사관, 병의 임무와 역할이 명확해서 간부 비율이 느리고 병사 수를 줄이는 정원 구조 재설계가 민간 인력 확대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미 3,700명의 병력 부족을 쥐어짜서 기존 정원 내에서 해결했다. 주요 건함 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3,000여 명의 정원이 늘지 않는다면 전력 운용이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 원래 이런 항공모함이다 이런 계획이 없던 시절 2015년까지 5만 3천 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가 이거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백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정권에서 자, 해군은 그래도 좀 늘려주자라고 돼야 되는데 아니 육군이 지금 10만 명 이상 줄이는데 해군은 어떻게 늘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필요하면 늘려야 되죠. 이거는 뭐 육군, 해군, 공군 이런 도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필요하냐? 필요하면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칠전단 만들고 뭐 잠수함 사령부 만들고 또 기지 만들고 이러면서 3,700명을 쥐어 짜냈는데 앞으로 또 이런 추가의 증원 전력 증강 계획에 따라서 또 부대 개편에 따라서 3,000명 이상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해군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화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함정 자동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자동화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연안 전투함 미국이 LCS라고 해서 이 프리덤급 그리고 인디펜던스급을 만들었는데 이 연안 전투함을 만들 때 핵심은 뭐냐? 자동화였어요. 미국도 한 명 한 명의 인건비가 대단히 비싸죠. 그래서 자동화해서 인력을 줄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돼서 다시 50명까지 이걸 뭐 자동화 시켜서 3,000톤급 군함인데 50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방장이 막 요리하다가 갑자기 헬기 오면 헬기 관제하러 가야 됩니다. 데미지 컨트롤 상황이 생겼는데 데미지 컨트롤 하러 보낼 인력이 없는 거예요. 50명이 하다 보니까 누가 갑니까? 그래서 그냥 침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106명으로 다시 정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이런 군함은 못 쓰겠다 해서 퇴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기계가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쥐어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생명줄을 책임질 우리 해군 이러다가 깡통 해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정원 20% 늘렸죠. 그래서 12만 명은 공무원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만 뭐 공기업 이런 거, 공사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포함하면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아니 12만 명의 공무원을 늘리는데 해군 정원 40% 늘리는 건 적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복무기간 단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사 수병들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직업 군인들인 부사관 그리고 장교 늘려줘야 됩니다.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부사관 장교 중심의 이런 간부 중심의 군대다 보니까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군인들을 늘려주는 것을 마치 죄악으로 생각하고 다른 공무원들 제가 동사무소다 뭐 이런 데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가서 보는 그 공무원들의 어떤 일에 대한 다급함 그리고 이런 소요
이거 하고 제가 군인들 보면 야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냐. 제 주변에서 군인 장교 되고 싶어서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힘든 걸 왜 하냐. 다른 거 해라.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일이 많고 가정을 버려야 된다. 우리를 지켜주는 장교들, 군인들이 가정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해군은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직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군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라 한번 지켜보겠다고 부대 만들고 전력 만들고 하겠다는데 우리 사람 좀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그냥 번듯해 보이는 항공모함 만들겠다.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실제 정말로 도움되는 그리고 진짜 핵심이 되는 인력을 늘려주는 이런 정부가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많은 대선 주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 인력 늘려주겠다라는 정말 실제적인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되는 공약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공약을 발표하는 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이미 물 건너갔으니까 정권 바꾸어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안보 해상 수송로 보호 해줄 수 있는 해군 전력 정원 늘려주는 그런 정부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